네, 이제 뭐 마스크를 벗을 때가 좀 다가온 것 같고, 뭐 항공 관련된 정부 정책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이분의 담당이 인터넷, 게임, 통신, 여행, 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모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용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엔터주 지금 SBS 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엔터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2주도 야외 노마스크, 뭐 콘서트도 열릴 거고 다 그런데 엔터주 그간 좀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죠. 올라갔는데 네. 지금 조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4월 달 BTS 공연 그리고 이제 5월까지는 음반 판매량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보유를 하시되 이제 단기에 급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좀 네네. 온도차는 있지만 단기 급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급등이 되면 비중을 좀 줄여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종목별로 좀 틀리잖아요. 네. BTS는 사실은 뭐 콘서트 할 거고, 네. JYP나 또 SM은 새로운 또 뭐 신 아이돌, 네. 새로운 뭐 아이돌이 또 데뷔를 할 것이고, 네네.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없었던 회사가 그쵸. 갑자기 실적이 생기는 회사니까. 네네. 그러면은 다 일괄적으로 매도를 뭐 급등하면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죠. 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 여력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은 이제 대장주인 하이브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적인 3사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측면에서 봤을 때 PER 4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일한 성장 섹터 내에서 상대적인 이제 어떤 매력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업황은 분명히 좋은 게 맞는데 우리가 언택트 환경에서도 엔터주들은 음반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수혜주로 분류를 받았었고 이미 멀티플이 한번 점프업을 했었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한 상황에서 공연까지 이제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은 이제 정말로 올해 가져갈 수 있는 실적하고 현재 주가 레벨을 이제 비교를 해보고 어떤 차익 실현에 나서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PER 기준 48배고요. 네네. 나머지 3사도 한 40배 정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이브 얘기를 조금 강조를 하셔서 네.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네. BTS가 병역 특례를 받으면 뭐 PER이 48배든 50배든 네. 일순간에 100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그건 그쵸. 제 생각이고 네. 그래미 수상은 불발됐어요. 네. 4월 미국 콘서트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하이브가 그래도 제일 큰 종목이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엔터주를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많은 기대감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이제 하이브가 48배고 뭐 BTS가 만약에 정말로 군대를 안 가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통합 위버스 플랫폼에서의 NFT 론칭, 네. 뭐 이런 이제 신사업들, 네. 이런 쪽이 가시화됐을 때 네. 정말로 뭐 한 PER 기준으로 60배 또는 그 이상의 이제 슈팅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이제 다만 지금 PER 48배 정도 수준인 현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신규 진입하기에는 결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이 수익률이라는 보상이 결국 한 20%를 크게 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하이브 정도는 이제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오를 때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예상과 다르게 7월, 8월 정도에 통합 위버스 플랫폼의 NFT가 런칭이 되고 그 런칭된 NFT가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PER이 뭐 70배, 80배 뭐 이렇게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섹터는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긴 했었는데. 그렇죠.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제 담당은 아닙니다만 네.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막 보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음반 판매량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올해 지금 한 8천만 장 정도 되거든요. 네.
일본 시장이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시장이 1억 장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제 슬슬 일본 시장하고 만나고 있어요. 인구가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음반 판매량이 이제 우리랑 일본이랑 거의 만나는 그런 단계까지 갔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구조적 성장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률이 일단 올해가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로는 엔터 전체 전반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떨어집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또 여쭤볼 수뿐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소위 유럽, 네. 특히나 북유럽은 이미 다 오픈이 돼 있고 네네. 미국도 지금 오픈이 돼 있다고 보아도 되겠죠. 네, 공연이 근데 지금 다 문제는 미국 뭐냐면 시장입니다. 예.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네네. 지금 뭐 일본을 저희가 놀러 갈 수도 없고 없죠. 예. 중국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다 봉쇄가 돼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언젠가는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 오늘의 항공 정책이 좀 바뀌었듯이 네네. 바뀔 수 있을 것인데 네. 그런 그 일본과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잠재돼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엔터주보다는 네네. 카지노나 여행주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이벤트입니다. 엔터주는 기존에 한알령 이후로 이미 2016년 6년 전이죠. 한알령 이후로 중국의 모객수 콘서트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진 이후로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잡혀 있는 대관이 확정된 모객수가 전 세계 기준으로 113만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50%가 미국이고 40% 이상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서의 공연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크게 거리낌 없이 이미 다 잡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한국과 일본 간 또는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와 관련된 문제들은 엔터주보다는 카지노나 여행주 쪽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바꿔 말하면 엔터주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중국, 일본 요거 마저 해결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하이브 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요. 네네. 이번에 그래미상 불발됐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로 불발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그 화면을 보시면서 생각하셨습니까? 뭐 일단 사실 뭐 빌보드 탑까지 지금 한 상황에서 그래미가 불발이 된 부분은 뭐 사실 이유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이게 불발이 됐다고 해서 하이브 주가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는 사실 또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이브, 그러니까 사실 BTS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고정팬을 가지고 있고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스타디움급 투어가 되는 몇 안 되는 아티스트거든요. 케이팝 아티스트 중에는 유일하고요. 그래서 뭐 그래미 불발 자체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또 뭐 사실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종목은 SM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이번에 그 주주총회 때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네. 주주 행동주의가 네네. 강화되면서 그 이수만 최대 주주의 어떤 뭐 과도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이제 주주 구성된 비율대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오너의 어떤 입김이 좀 과도하게 작용되는 부분을 이제 상당한 보유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개입을 해서 네. 이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너 마음대로는 될 수 없게끔 네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주주 행동주의 관점과 M&A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M&A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SM이야말로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실적이 작년도에 NCT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7, 8배로 그냥 한 번에 점프업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영업이익 레벨에서 올해 성장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SM에서 올해 새롭게 나오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뭐 작년에 나온 에스파 정도가 이제 올해 기여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NCT 작년에 이미 1000만 장 찍었기 때문에 올해 1300, 400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캐파상.
그럼 1000, 1100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이제 완화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PER 40배 이상의 레벨은 차익 실현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SM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JYP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JYP가 스트레이키즈라고 괜찮잖아요. 네. 굉장히 흥행했죠. 네, 괜찮은데 JYP도 그럼 SM처럼 조금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JYP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네. 엔터주 4사가 네. 다 합해서 시총이 20조가 안 됩니다. 작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럼 결국은 주가가 하이브가 사실은 방향성을 정하고요. 나머지 3개 기업의 그러니까 4개의 엔터사들의 주가가 다르게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 틀에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언택트 때도 수혜 그리고 컨택트에서도 오프라인 공연이 실제로 재개되면서 수혜가 겹치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 지금의 주가까지 와 있는데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엔터주, 게임주, 인터넷 소위 말하는 성장 섹터들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사실 엔터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내가 떠안고 사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나머지 두 섹터는 사실 그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보통 순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엔터주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40배, 50배 엔터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만 해도 20배 넘어가면은 이제 팔 때가 다가오네요 라고 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플랫폼 성격을 인정받고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걸 빵 터트리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분명히 이게 돌이켜보면 항상 이 고점일 때 열광할 때가 조금 비중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했는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일본하고 중국 네. 공항이 좀 오픈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맞습니다. 우리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카지노가 아주 좋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럼 카지노주 중에서도 탑픽은 어느 종목을 좀 고를 수 있을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왜 그러냐면 네네. GKL은 네. 정부가 최대 주주인 일종의 이제 정부 산하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격적인 인력 구조 조정이 사실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니까 좋은 건데 주주나 이제 어떤 기업 가치 증가 측면에서 보면은 비용 구조가 여전히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분기별 적자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사기업이고 구조조정을 좀 고강도 구조조정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GKL과는 다르게 카지노 외에 파라다이스 호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라다이스 호텔업이 이미 이제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쪽 빗장만 풀리면 중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인 분들이 입국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제한, 그 부분만 풀린다면 카지노는 여행과는 또 다른 게 소수의 외국인 부자분들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여행은 대다수의 한국인 일반 대중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사실은 전자가 훨씬 더 시간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외국인 카지노 기업 중에서 파라다이스 쪽이 업황이 회복됐을 때, 일본인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실적이 반등할 수 있어서 파라다이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지노 중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 네.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해서 그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